회장님이 청소부로 위장을 한 순간 예비사위는 평범한 청소부 겠거니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딸은 모두가 바라보는 앞에서 예비사위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마는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은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호텔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30년간 일궈온 호텔 제국의 주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로비에는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 회장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죠. 로비 한쪽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사람, 그의 딸 지연과 약혼자 강민호였어요. 회장님, 지연 양의 약혼자분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30년 넘게 박 회장 곁에서 일해온 그는 오늘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네. 박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 지연이 3개월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자 강민호라는 35세 남자가 최근 들어 자주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지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박 회장의 직감이 자꾸만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저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창문 너머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 회장은 혼잣말을 했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호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32세가 된 딸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특히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진한 성격 때문에 늘 걱정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민호 씨에 대해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과 오래 일해온 덕분에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뿐이야. 박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강민호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죠. 대학교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족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이런 정도로는 민호를 의심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문득 20년 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지연이를 부탁해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사람들이 쉽게 속일 수 있어요. 특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꼭 말해주세요. 아내 혜영은 병상에서도 딸 걱정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암 투병 중에도 지연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봐 늘 불안해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지연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해. 박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이후로 박 회장은 지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특히 지연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남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지연이가 1년 넘게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처음부터 박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생활했었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지연이의 신분을 알아낸 후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지연이가 흘린 눈물을 박 회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일 이후로 지연이는 한동안 남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박 회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딸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이번엔 다를까? 정말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박 회장은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연이와 민호는 여전히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보였어요. 민호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늦게 지연이가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바쁘세요? 아니다, 지연아. 들어와라.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분명 민호와의 만남이 즐거웠던 모양이었죠. 아버지, 민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미리 주문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했더니 주말에 조용한 곳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하더라고요. 딸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유언과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그래, 그렇구나. 지연아, 그런데 민호 씨 가족은 어떤 분들이지? 어머니는 집에서 주로 계시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도 있대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시던데요. 지연이의 대답은 박 회장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연이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민호 오빠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죠? 지연이의 눈빛이 약간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연애를 반대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지연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단다. 박 회장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민호가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 회장의 팔을 안았어요. 딸의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박 회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서재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민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보다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특히 민호가 지연이를 대할 때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박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소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민호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군. 박 회장의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정말 지연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과 지위 때문에 접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민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민호가 진짜 지연이를 사랑한다면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만약 돈과 권력 때문에 접근한 거라면 박 회장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은 박 회장의 얼굴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30년간 호텔을 운영해왔지만 박 회장은 평소에 직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업무는 임원들을 통해 처리했고 일반 직원들은 박 회장의 존재 자체를 아는 정도였지 얼굴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해보자. 박 회장은 결심했어요. 비록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딸의 평생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면 민호가 다시 호텔을 찾을 예정이었고 그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마쳐야 했죠.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박 회장으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 박 회장은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며칠이 지난 후 월요일 아침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화제가 돌고 있었어요. 청소부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했는데 인사팀에서 임시로 새로운 청소부를 채용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나이가 꽤 있으시던데 일을 잘하실까? 그래도 경력이 많다고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요즘 청소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로비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정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 회장이었어요. 지난 주말 동안 완벽한 변장을 준비했던 거죠. 머리는 염색을 지우고 자연스럽게 백발로 만들었고 평소에 단정하게 관리하던 수염도 길러서 볼품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신어서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이도록 했죠. 실례합니다. 저 새로 온 청소부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거칠게 만들었어요. 30년간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뱀품위와 위험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했죠. 아, 박영수 씨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런트 직원 이수민이에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청소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박 회장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 변장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박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미리 상의했어요. 김 과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보안팀장만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죠. 박영수 씨, 여기 청소 담당 구역이에요. 주로 1층 로비와 카페 구역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인사팀 김대리가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김대리도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의 변장이 그만큼 완벽했던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첫날 박 회장은 진짜 청소부가 된 것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로비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까지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익힐 수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일을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있으신데 정말 성실하셔. 다른 청소 직원들도 박 회장의 성실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사실 박 회장은 평소에도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회장은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이 먹을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했어요. 평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곤 했는데 이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아저씨, 혼자 드시기 뭐 하시면 저희랑 같이 드시겠어요?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박 회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첫날인데 너무 어색하시겠어요. 저는 프런트에서 일하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정태호라는 직원은 정말 친절했어요. 박 회장이 거절해도 계속 말을 걸어주고 호텔 일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태호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아저씨는 다른 곳에서도 청소 일을 하셨어요? 정태호의 질문에 박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 곳에서 일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서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다 똑같은 직장인인걸요. 정태호의 말에 박 회장은 속으로 놀랐어요. 이 젊은 직원이 나이 많은 청소부를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해주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오후가 되면서 호텔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카페 구역 청소를 하면서 손님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혹시 민호가 나타날까 해서였죠. 그런데 3시쯤 되었을 때 정말로 민호가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박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어요. 지연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민호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 지연과 앉던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죠. 박 회장은 민호 근처에 있는 테이블들을 청소하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손님이었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민호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표정에서 미묘한 오만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실례합니다. 박 회장이 민호가 앉은 테이블 근처를 청소하려고 하자 민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지금 청소해야 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민호의 말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의상 존댓말은 했지만 청소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무시하는 느낌이 강했죠. 죄송합니다. 다른 곳부터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의 반응을 주에 깊게 기억해뒀죠. 지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얼마 후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민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죠. 민호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지연아, 오늘 예쁘다. 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에게 짜증을 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냥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박 회장은 이 극명한 차이에 놀랐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새로 오셨나 봐요. 지연이가 멀리서 청소하고 있는 박 회장을 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지연이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아저씨 말이야? 아까 내가 앉아 있는데 청소하려고 해서 좀 그랬어.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이 앞에서도 청소부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았죠.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지연이는 정말 착해. 나라면 그런 것도 참을 수 없는데. 민호의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타입이었어요.
지연이 같은 상류층과 청소부 같은 하층민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박 회장은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민호는 지연이와 대화할 때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지연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웨이터에게 반말로 지시하거나 다른 손님들을 품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기 앉은 사람들 좀 봐. 옷차림이 영 별로네. 여기는 좀 비싸 보이는데 저런 사람들도 와.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박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사람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오후 5시가 되어 박 회장의 첫 근무가 끝났어요.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면서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비록 하루였지만 민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군. 박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의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회장은 정태호를 다시 만났어요. 정태호는 퇴근 시간이 되어 나오는 참이었어요. 박영수 아저씨, 첫날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태호 씨. 정태호의 따뜻한 인사에 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좋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호텔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지연이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오늘 민호와의 만남이 즐거웠던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민호 오빠가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의 말에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런 단계까지 진전된 거였나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민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더 진전되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아버지도 민호 오빠를 좋아하시죠? 그래, 지연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도 좋아한다. 박 회장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딸에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민호의 이중적인 태도,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그리고 지연이에게만 보이는 친절함까지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 회장은 내일도 청소부로서 호텔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만 더 관찰하면 민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한 주가 더 지나면 민호가 집으로 인사를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박 회장은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주가 넘도록 박 회장은 매일 청소부 박영수로서 호텔에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다른 직원들도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특히 정태호는 매일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박영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저녁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태호 씨. 일찍 자는 편이라서요. 박 회장은 정태호와 대화하면서 점점 이 젊은 직원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쯤 로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요, 여기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박 회장은 재빨리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민호가 프런트 직원에게 뭔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방금 청소 중이었는데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아침에 청소하면서 바닥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죠. 청소 중이면 미리 표시라도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끄러우면 다칠 수도 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뒤를 돌아볼 정도였죠. 박 회장은 재빨리 걸레와 표지판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미처 표시를 못했네요. 박 회장이 나서자 민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명백히 무시하는 투의 표정을 지었죠. 아니, 청소부 아저씨.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가 어디인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돼요? 민호의 말투는 완전히 반말이었어요. 나이가 훨씬 많은 박 회장에게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 말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의 이런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이 앞에서 보였던 그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요. 이런 건 상식이잖아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아마 지연이를 만나러 가는 모양이었죠. 그때 정태호가 다가왔어요. 방금 전 상황을 지켜본 것 같았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네, 태호 씨. 저 손님 좀 심했네요. 그냥 조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정태호의 말에 박 회장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의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반말까지 하는 건 좀 아니죠. 프런트에 있던 이수민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들도 민호의 무례한 태도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누구예요?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아, 저분은 회장님 따님의 약혼자시래요. 이수민의 대답을 들은 정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보고라도 하시면. 직원들의 걱정 섞인 대화를 들으며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가 지연이의 약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박 회장이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정태호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오늘 아침 일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야 어디서든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저라면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태호는 진심으로 박 회장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 회장은 이 젊은 직원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죠. 태호 씨는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아저씨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존경해 드려야 하고요. 정태호의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감동했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거든요. 동시에 민호와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지연이가 호텔에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박 회장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전히 지연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연이와 민호가 함께 로비로 내려왔어요. 둘이 카페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박 회장은 카페 근처 테이블들을 청소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연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청소부가 바닥에 물을 흘려놔서 미끄러질 뻔했어. 정말 기본도 모르더라고.
민호가 아침 일을 지연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죠.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지연이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이런 고급 호텔에서 그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 호텔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직원들은 다 정리해야겠어. 민호의 말에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호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민호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연이는 정말 너무 착해. 하지만 경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능력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거라고. 민호의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점점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지연이와 결혼해서 호텔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 생계도 있는 일인데. 지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사업은 사업이야.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민호가 박 회장의 생각까지 단정해서 말하자 박 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조금 서툰 모습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는 밝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 이 커피 온도가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야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커피 온도는 정상적이었는데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았어요. 민호 오빠,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해요. 지연이가 말렸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연아. 이런 건 정확해야 해. 돈 받고 서비스하는 거잖아. 결국 직원은 커피를 다시 만들러 갔고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 회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민호의 성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후 내내 박 회장은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지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지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저기 앉은 할머니 좀 봐. 명품백은 들고 있으면서 팁은 왜 안 주지?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허세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부자는 따로 있는 거야. 민호가 다른 손님들을 품평하는 소리가 박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사람들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그날 오후 5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박 회장에게 정태호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태호 씨. 이렇게 챙겨주셔서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한 가족 같은 거니까요. 정태호의 따뜻한 말에 박 회장은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호텔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회장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민호의 이중적인 태도가 더욱 명확해졌고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무례한 모습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정태호 같은 직원을 만난 것은 정말 뜻밖의 수확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민호 씨와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늘도 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꼼꼼하게 신경 써주더라고요. 지연이의 말을 듣고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은 민호의 그런 행동을 자신을 위한 배려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 어떤 식으로? 카페에서 커피가 좀 미지근하다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지연이는 민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딸의 순진함이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민호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요? 글쎄요. 특별히 신경 쓰신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지연이는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기 전에 오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호가 보여준 모습들은 점점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람을 지위나 돈으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런 사람이 과연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 회장은 마음을 굳혔어요. 아직 며칠 더 시간이 있으니까 민호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계속 관찰하기로 했어요. 딸의 평생이 걸린 일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두어 주간이 흐르면서 박 회장은 청소부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를 자연스러운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특히 정태호는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죠.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민호를 관찰할수록 불쾌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태호 씨.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정태호와 인사를 나누면서 박 회장은 이 젊은 직원이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나이 많은 청소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호가 지연이를 데리고 호텔 투어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결혼 후 이곳에서 함께 일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죠. 박 회장은 이번 기회에 민호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지연이와 민호가 나타났어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고 민호도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연아, 오늘 아버지 호텔을 제대로 구경해보자. 민호의 말투에서 이미 이 호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박 회장은 멀리서 걸레질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민호 오빠,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지연아. 어차피 우리가 함께 할 곳이니까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아. 두 사람은 로비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 회장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그때 호텔 지배인이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연 양. 그리고 민호 씨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지배인님. 지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호의 태도는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텔 전체를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 지배인은 30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훨씬 어린 민호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어색해 보였어요. 네, 그럼 천천히 구경하시죠. 어디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서부터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직원 현황도 파악해 보고 싶고요. 민호의 질문에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미 이 호텔의 주인이 된 것처럼 경영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 오빠,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민망해하며 말했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런 건 미리 알아둬야 해.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그런 모습이 더욱 확실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어 박 회장이 로비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정태호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드시죠.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태호 씨는 젊은 친구들끼리 드세요. 에이, 뭐려. 우리 모두 같은 직장 동료인데요. 정태호는 정말 진심으로 박 회장을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이 젊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죠. 그런데 아저씨, 오늘 아침에 오신 그 커플이 특별한 분들이신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배인님이 직접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시고. 정태호의 말에 박 회장은 김 지배인이 미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분이 우리 호텔 회장님 따님이시래요. 정말요? 그럼 여자분이 사장님 딸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남자분은 그분의 약혼자시고요. 정태호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남자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아침에 지나가시면서 저희 직원들 보는 표정이 좀 뭔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호의 말에 박 회장은 다른 직원들도 민호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저씨한테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좀 심했고요. 그런 걸 태호 씨도 봤나요? 네, 다른 직원들도 다 봤어요. 다들 좀 기분 나빠했어요. 박 회장은 민호의 행동이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죠. 오후 2시쯤 지연이와 민호가 다시 로비로 내려왔어요. 호텔 투어를 마친 모양이었죠. 지연아, 생각보다 괜찮은 호텔이네. 다만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너무 많아. 효율성을 생각하면 최소 30%는 줄여야 해. 민호의 말에 박 회장은 화가 났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니. 민호 오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사업은 사업이야. 두 사람이 카페로 향하면서 계속 대화했어요. 박 회장은 카페 근처 테이블들을 닦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청소 같은 건 외주로 돌리는 게 나아. 직접 고용하면 관리도 복잡하고. 하지만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곳 소개해드리면 되지. 비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경영이야. 민호의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점점 화가 났어요. 이 남자는 정말 사람들의 생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커피를 다시 만들어야 했던 그 젊은 여직원이었죠.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민호의 말에 직원은 당황했어요.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자 민호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저런 직원들 보면 정말 답답해. 한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민호 오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경영할 때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박 회장은 민호의 이런 태도가 점점 싫어졌어요. 실수 한 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며 냉정함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정말 불쾌했거든요. 오후 내내 박 회장은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보이는 무시하는 시선, 지연이에게만 보이는 친절함, 그리고 호텔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까지. 그날 오후 늦게 박 회장이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정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태호 씨. 그런데 오늘 그분들 때문에 좀 신경 쓰이시지 않았어요? 정태호의 질문에 박 회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미래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좀 걱정돼요. 정태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박 회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직원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태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이 항상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정태호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절대로 민호 같은 사람이 이 호텔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회장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민호가 보여준 모습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무례함을 넘어서 경영자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그날 저녁 지연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오늘 호텔 구경은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아버지. 민호 오빠가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 민호 씨가 경영에 관심이 많나 보구나. 네,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많이 알고. 지연이는 민호의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다른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연아, 민호 씨가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대해? 글쎄요,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업무적으로만? 네, 민호 오빠 말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면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지연이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은 민호의 냉정함을 경영자의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 민호 오빠도 예의는 지켜요. 다만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요. 지연이는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고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관찰한 민호의 모습들을 종합해보니 이 남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지연이가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 박 회장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관찰만으로는 지연이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정말 지독한 본성을 드러낼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며칠 후면 민호가 정식으로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올 예정이었어요.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박 회장은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박 회장의 청소부 생활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를 진짜 동료처럼 대해주었고, 특히 정태호는 매일같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민호에 대한 관찰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실망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박영수 아저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태호 씨. 요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태호와의 아침 인사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박 회장은 이 젊은 직원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정태호의 세심한 관찰에 박 회장은 놀랐어요. 확실히 민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나 봐요. 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정태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으며 박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민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오전 11시쯤 민호가 호텔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지연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박 회장은 이번 기회에 지연이가 없을 때의 민호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민호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 지연이와 앉던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죠. 박 회장은 근처 테이블들을 청소하면서 민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실례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 같았는데 조금 서툰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인사했던 민호였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 이거 설탕 안 넣은 거 맞아요? 네. 아메리카노 주문하셨는데.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설탕을 아예 안 넣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통 조금은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직원은 당황했어요. 아메리카노는 원래 설탕을 넣지 않는 커피인데 민호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설탕 넣어서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야죠.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하세요. 민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반말은 아니었지만 명백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톤이었죠.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자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기본도 모르네. 이런 애들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야. 박 회장은 민호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났어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직원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프런트에서 일하는 이수민이었는데 민호에게 뭔가 전달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민호 씨. 지연 양께서 30분 정도 늦으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수민에게는 비교적 정중하게 대답했던 민호였지만 곧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커피 가져온 직원이 기본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되죠. 이수민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직원 교육에 대해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민호가 마치 상급자처럼 지시하는 모습에 박 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이수민이 가고 나자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청소하고 있는 박 회장을 보았죠.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 박 회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테이블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물 얼룩이 있네요. 박 회장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얼룩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지적했죠. 그리고 바닥도 좀 더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니까 청소도 그에 맞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은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에는 정말 화가 났죠.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 처리가 좀 젊은 사람들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민호가 박 회장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하다니.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월급쟁이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월급쟁이라는 표현에 박 회장은 더욱 분노했어요. 민호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정태호가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민호가 나이 많은 청소부를 혼내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정태호가 다가오자 민호는 태도를 바꿨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를 좀 더 깔끔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박영수 아저씨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요. 정태호가 박 회장을 두둔하자 민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실한 것과 실력은 다른 문제죠. 여기는 고급 호텔이니까 그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박영수 아저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정태호와 민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 회장은 정태호가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것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전체적인 효율성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민호의 말에는 협박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어요. 마치 나중에 이 일을 기억해 두겠다는 식이었죠. 그때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민호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괜찮아, 지연아. 나도 방금 왔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셨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직원분들과 인사하고 있었어. 민호는 방금 전의 일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어요. 박 회장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 실망했죠. 민호 오빠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직원분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연이는 민호의 그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딸의 순진함이 안타까웠어요. 두 사람이 카페로 가면서 대화했어요. 박 회장은 멀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지연아,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 날짜를 정하는 거 어떨까?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하다니. 민호 오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서로 마음 확인했잖아. 그리고 이런 건 빨리 정하는 게 좋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박 회장은 민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도 안 드렸는데 그거야 이번 주말에 하면 되잖아. 그때 결혼 이야기도 함께 하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설득했죠. 지연아,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나도 빨리 아버님과 함께 이 호텔을 운영해 보고 싶고. 결국 호텔 운영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회장은 민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해졌죠. 오후 내내 박 회장은 민호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지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연인이었지만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나 전화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돈은 많이 버는 호텔 같은데 관리가 엉성하네.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박 회장의 귀에 들렸어요. 이미 이 호텔의 주인이 된 것처럼 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5시 박 회장의 근무가 끝나갈 무렵 정태호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태호 씨. 그런데 오늘 낮에 그 일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으셨어요? 정태호가 민호와의 일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심했어요. 저도 듣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태호 씨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직장 동료인데. 정태호의 따뜻한 마음에
박 회장은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태호 씨, 혹시 그분이 나중에 여기 경영에 참여하시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박 회장의 질문에 정태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좀 걱정돼요. 오늘 보니까 저희를 되게 무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태호도 민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회장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민호의 본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 이런 사람이 과연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박 회장은 민호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민호 오빠가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하던데요. 그래, 좀 빠른 것 같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호 오빠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민호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지연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네, 아버지. 저도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다행히 지연이도 조급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이면 민호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 회장은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까지 관찰한 것만으로는 지연이를 완전히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정말 지독한 본성을 드러낼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그런 기회가 올까? 박 회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충분한 확신을 얻기 위해 박 회장은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민호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 오후 2시쯤 평소보다 로비가 더 분주했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온 손님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박 회장은 로비 한쪽에서 청소를 하면서 평소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박영수 아저씨, 오늘은 정말 바쁘네요. 정태호가 지나가면서 인사했어요. 프런트가 워낙 바빠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러게요, 태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해요. 아저씨도 조심하시고요. 정태호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박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좋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리니 지연이와 민호가 함께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만난 모양이었죠. 민호 오빠,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글쎄요, 뭔가 행사라도 있나 봐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카페도 사람들로 가득해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머, 자리가 없네요. 잠깐만요. 저기 테이블 하나 비는 것 같은데. 민호가 가리킨 테이블에는 한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70대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민호 오빠, 저분이 아직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저런 분들은 보통 오래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기엔 너무 바빠. 민호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박 회장은 나쁜 예감이 들어서 귀를 기울였죠. 실례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 죄송하지만 아직 커피도 다 못 마셨고 신문도 읽고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미안해 하시면서도 거절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쯤 일어나실 건가요? 글쎄요,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민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바쁜데. 민호 오빠 괜찮아요. 다른 자리 찾아봐요. 지연이가 말렸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잠깐만.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분들, 저도 손님인데 왜 제가 일어나야 하나요? 할아버지도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아니, 할아버지. 나이 드셨으면 젊은 사람들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박 회장도 깜짝 놀랐죠. 뭐라고요? 제가 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혼자서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민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민호의 무례한 태도에 놀란 것 같았어요. 민호 오빠 그만해요. 정말 다른 자리 찾아요. 지연이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지연아,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 해. 그러더니 민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향해 침을 뱉은 거였어요. 퇴! 침이 할아버지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어머나,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박 회장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당연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가 고집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민호는 침을 뱉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죠. 민호 오빠,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경악했어요. 자신의 약혼자가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지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저런 고집쟁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께 침을 뱉다니.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민호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였죠. 그때 정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이 할아버지께 침을 뱉었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이 정태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정태호는 민호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실랑이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작은 실랑이요? 손님께 침을 뱉는 게 작은 실랑이라고요? 정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민호가 정태호에게 소리를 지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박 회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이 청소부 복장으로 다가오자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청소부 아저씨도 왔네요. 여기 바닥에 침이 있으니까 닦아주세요. 민호가 자신이 뱉은 침을 가리키며 박 회장에게 명령했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은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께 침을 뱉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청소부 주제에 저한테 감히. 민호가 박 회장에게 욕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야.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어요. 지연아, 왜? 정말 실망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였죠. 지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만해요. 정말 그만해요. 지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카페를 뛰어나갔어요. 민호는 당황해서 지연이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지연아, 잠깐. 하지만 지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민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나서 떨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태호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할아버지의 슬픈 목소리에 박 회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는 주변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다가 갑자기 박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야, 청소부. 네.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당신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알죠? 민호가 박 회장을 협박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분수를 알고 살아야죠. 민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지연이를 찾아 급하게 나간 후 로비는 천천히 정상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전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 다닐 수 있지? 저 할아버지 정말 불쌍하셨어. 박 회장은 조용히 바닥에 침을 닦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 지연이도 민호의 진짜 모습을 봤고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그날 오후 박 회장은 김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합니다. 드디어 정체를 밝히시는 거군요. 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그리고 박 회장은 오늘 있었던 일을 김 과장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내일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민호의 진짜 모습을 지연이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박 회장은 지연이와 마주했어요. 지연이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니? 민호 오빠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지연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놨어요.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아버지, 저 정말 충격이에요. 민호 오빠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회장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지연아.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박 회장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딸의 약혼자를 시험해 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박 회장이 3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그는 작은 모텔 하나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아내 혜영과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때 박 회장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업 파트너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해외 경험도 풍부하고 말도 유창하게 잘했죠. 무엇보다 박 회장의 사업 확장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박 사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모텔 사업에서 시작해서 호텔 체인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김철수는 항상 박 회장을 지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자신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저도 이런 비전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자금과 경험을 모두 투자하겠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절실했어요. 김철수의 제안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같이 큰일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김철수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박 회장은 그 돈으로 두 번째 모텔을 매입했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내 혜영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박 회장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말 믿었던 파트너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김 사장님이 왜 그런 일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빠져나갔다고요. 박 회장이 급하게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회사 운영 자금은 물론이고 새로운 투자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의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해외 경험도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죠.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속았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의 말에 따르면 김철수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서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였죠. 그때의 절망감을 박 회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집까지 잃을 뻔했거든요.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혜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을 때 박 회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그 후 몇 년 동안 박 회장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죠. 작은 모텔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서 30년 동안 쌓아올린 것이 지금의 호텔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속마음을 알아야 해. 이것이 박 회장이 평생 간직해온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당시 지연이가 사귀던 남자친구 이준호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아버지,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고 항상 배려해 주거든요. 지연이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준호가 지연이의 신분을 알아보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지연이라는 여자애가 호텔 회장 딸이라는 게 확실해요? 네,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의 외동딸이 맞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죠. 이번엔 정말 대박이겠네. 사립탐정이 녹음해둔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박 회장은 3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일이.
박 회장은 즉시 지연이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지연이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럴 리 없어요. 준호 오빠는 제 집안 배경을 전혀 모르는데요. 지연아, 이것 좀 들어봐. 박 회장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지연이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준호 오빠 목소리인가요? 그래,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지연이가 흘린 눈물을 박 회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연아,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지연이는 한동안 남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거죠. 박 회장은 그런 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딸까지 상처받게 된 것 같아서였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호가 나타났을 때 박 회장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냥 의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행동에서 이준호와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거야. 하지만 만약 돈 때문이라면 박 회장의 예상은 맞았어요. 민호는 점점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 혜영의 유언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보, 지연이를 부탁해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어요. 특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꼭 말해주세요. 혜영은 병상에서도 딸 걱정만 했어요. 지연이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몰라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지연이를 지켜낼게. 약속해 주세요. 지연이가 나쁜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박 회장은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단순히 조사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호의 진짜 속마음을 알려면 직접 다른 신분으로 접근해서 확인해 봐야 했죠. 내가 청소부가 되어서 민호의 진짜 모습을 보자. 물론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들통이 나면 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평생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호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한다. 이런 사람이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침을 뱉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청소부인 자신을 협박하는 모습까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박 회장은 30년 전의 상처와 아내의 유언, 그리고 지연이의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지연이도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테고,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할 거야. 박 회장은 확신했어요. 지연이는 착하고 순진하지만 동시에 현명한 딸이었거든요.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 혜영과의 약속, 그것을 지킬 때가 드디어 온 거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교훈을 바탕으로 딸을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죠.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교훈이 오늘의 결심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박 회장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죠. 시간이 지나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소부 박영수로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었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박 회장은 작업복을 입으면서 지난 몇 주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청소부 생활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특히 정태호 같은 좋은 직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뜻밖의 수확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정태호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 주었어요. 박영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태호 씨.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요? 박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물론 정태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 오전 박 회장은 김 과장을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어요. 과장,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네, 회장님. CCTV 영상도 모두 확보했고 증인들 명단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서도 모든 절차를 검토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지연 양에게는 언제 말씀드릴 건가요? 지금 연락해보죠. 박 회장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호텔로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와서 말해줄게. 그리고 민호 씨에게도 같이 오라고 해줘. 지연이는 어제 침 뱉는 사건 이후로 민호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연락은 해보겠다고 했죠. 알겠어요, 아버지. 민호 오빠한테도 전화해 볼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회장은 정태호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마지막 일 수도 있는 시간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아저씨, 요즘 뭔가 분위기가 다르세요. 어떻게요? 뭔가 홀가분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그런 것 같고, 정태호의 예리한 관찰에 박 회장은 놀랐어요. 태호 씨, 혹시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여기 정말 좋아요. 동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의 말에 정태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좋은 예감이 든다고 했죠. 오후 2시 30분쯤 지연이가 호텔에 나타났어요.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민호도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침울한 표정이었죠. 지연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민호 오빠, 지금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 흥분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죠. 지연이는 민호의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3층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김 과장, 김 지배인, 그리고 법무팀장이 참석했죠. 지연아, 민호 씨, 앉으세요. 박 회장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는 아버지를 보고 안도했지만 민호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김 과장,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세요. 김 과장이 노트북을 켜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호텔 로비의 CCTV 화면이었죠. 이게 뭐죠?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난 몇 주간 당신의 행동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민호가 청소부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언제 찍힌 거죠? 2주 전 화요일입니다. 계속 보시죠. 두 번째 영상에는 민호가 젊은 직원에게 월급쟁이 주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민호 오빠, 이게 정말 오빠예요? 지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계속 보시죠. 세 번째 영상은 어제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이건 어제 일이잖아요. 왜 이런 걸 녹화해서?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박 회장이 일어났어요. 민호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청소부 모자와 낡은 작업복 조각이었죠.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주간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 말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민호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아버지?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연아. 지난 몇 주간 내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민호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청소부 아저씨였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감시하신 거죠?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박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회장이 김 과장에게 신호를 보내자 다른 영상들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민호가 직원들을 무시하고 호텔을 자신의 것처럼 품평하고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민호가 월급쟁이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 이게 정말 오빠의 진심이에요? 지연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호텔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박 회장이 비웃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때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민호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아,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께 침을 뱉은 것.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너무 흥분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게 정상인가요? 지연이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그럼 신분을 알았다면 존중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해요? 박 회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지연이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 사랑은 진짜야. 내가 좀 못난 면이 있었지만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오빠, 늦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지연아,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이는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우리 약혼은 취소해요. 안 돼. 지연아, 안 돼.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회장이 벨을 누르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민호 씨,
이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한테도 변명할 권리가 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민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지연이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지연아, 지연아. 민호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울고 있었고 박 회장은 딸을 위로하려 다가갔어요. 지연아, 괜찮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야. 지연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청소부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괜찮다, 지연아. 너가 진실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거야. 그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럼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박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태호를 불러주세요. 네. 특별히 고마운 직원이 있어서요. 몇 분 후 정태호가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박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회장님? 네, 정태호 씨. 그동안 박영수 청소부를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정태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 회장이 상황을 설명해 주자 정태호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럼 박영수 아저씨가 회장님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이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박 회장은 정태호에게 특별 보너스와 승진을 약속했어요. 정태호는 감격해하며 고개를 숙였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민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죠. 파국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민호가 회의실에서 쫓겨난 지 불과 30분 만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거든요. 민호의 어머니 김순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온 거였어요. 지연아, 지연아 어디 있어? 김순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박 회장과 지연이는 3층 회의실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로비의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다가가자 김순이는 지연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연아, 민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약혼을 취소한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에서 민호의 진실을 확인한 후 마음을 굳혔거든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김순이가 소리를 지르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박 회장은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아니야. 여기서 다 해결할 거야. 김순이는 박 회장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민호를 용서해줘.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가 김순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김순이는 더욱 매달렸어요. 우리 민호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널 사랑해. 정말이야. 어머니.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죠. 엄마, 그만해. 일어나. 민호야, 너도 무릎 꿇어. 지연이한테 사과해. 김순이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머뭇거렸어요. 빨리 무릎 꿇으라고. 결국 민호도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나 정말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오빠 늦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 침을 뱉은 것도 실수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도 실수고요? 그건, 그리고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협박한 것도 실수라고 할 건가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아니에요.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오빠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들켰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 없어요. 지연이의 단호한 말에 김순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사랑은 진짜야. 우리 민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요? 지연이가 비웃었어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했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박 회장이 나섰어요. 김 여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김순이가 갑자기 솔직한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가족 사업이 어려워서 지연이와 결혼하면. 어머니, 민호가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지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아니야,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민호가 부정했지만 이미 진실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럼 뭐예요? 가족 사업을 위해 저와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면? 나는 정말 널 사랑해. 그만해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오빠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지연이는 정말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낸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의아해하자 지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침자리로 갔어요. 어제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뱉었던 그 자리였죠. 이거 기억해요? 지연이가 바닥에 침자리를 휴지로 닦았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오빠가 할아버지께 뱉은 침이에요. 지연이는 그 휴지를 민호의 발치에 던졌어요.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이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민호는 발치에 떨어진 휴지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연이는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가요. 박 회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지연이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아, 안 돼. 김순이가 다시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젊은 여자분 말이 맞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 어르신께 침을 뱉다니 정말 몰상식한 일이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민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정태호가 나타났어요. 아까 회장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계속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분이 그 할아버지께 침을 뱉었던 그분 맞죠? 정태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께 침을 뱉었다고요? 민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때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끝날 수 없어. 김순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 우리도 체면이 있다고. 체면을 말씀하시는군요. 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체면에 맞게 행동하셨어야죠. 뭐라고? 나는 너가 가진 돈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넌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 박 회장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나타나서 민호와 김순희를 에스코트했어요. 두 사람은 끝까지 지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나갔죠. 지연아, 후회할 거야. 우리 없으면 안 될 거야. 하지만 지연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민호와 김순희가 완전히 사라진 후 로비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요, 아가씨. 한 할머니가 지연이에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런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지연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지연아. 정말 잘했어. 박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부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이 모든 일이 끝났음을 실감했어요.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호 씨도 고마웠어요. 정말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민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고 지연이도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서 호텔 로비를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연이었어요. 민호와의 일이 있은 후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죠. 아버지, 오늘 직원 회의 어떠셨어요? 지연이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요즘 지연이는 호텔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걱정했지만 지연이의 뛰어난 능력에 모두 놀랐죠. 정말 좋았어, 지연아. 너의 아이디어들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다행이에요. 특히 직원 복지 개선안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지연이는 민호 사건 이후 직원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정태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 태호. 정말 잘하고 있어. 부서장으로 승진한 후에 더욱 열심히 하더라. 박 회장은 정태호 이야기만 나오면 기뻐했어요. 그 젊은 직원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내일 점심때 태호 씨와 함께 식사할 예정이야. 지연이도 같이 할래? 네, 좋아요. 저도 정태호 씨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부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호텔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원 서비스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요? 지연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평가단에서 특별히 언급한 게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뿌듯했어요. 민고 사건을 통해 직원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후로 직원 복지와 교육에 더욱 신경 쓴 결과였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박 회장과 지연이는
정태호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정태호는 부서장이 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호 씨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때 박영수, 아니, 제가 청소부로 있을 때 보여준 마음씨를 잊을 수 없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정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연이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태호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호텔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지연 양.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요즘 새로 온 직원들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모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 같아요. 박 회장은 흐뭇했어요. 민호 사건 이후 호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한 할아버지가 정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젊은이. 네, 말씀하세요. 제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지하철역이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아,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태호가 친절하게 할아버지를 안내해 드리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과 지연이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런 모습을 보니 몇 달 전이 생각나네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그 할아버지 말이야. 나중에 찾아오셔서 고마움을 표하셨어. 그리고 민호의 사과도 받으셨지. 정말요? 응, 민호가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박 회장은 민호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민호 오빠의 진실을 알게 돼서요. 만약 결혼했다면 지연이가 몸서리를 치며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네,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소중한 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 회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때 정태호가 할아버지를 안내하고 돌아왔어요. 잘 모셔다 드렸어요. 고마워요, 태호 씨. 당연한 일이죠. 박 회장은 정태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호텔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후에 박 회장은 혼자 호텔 전체를 둘러봤어요. 로비, 레스토랑, 객실까지 모든 곳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직원들과 손님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구나. 박 회장은 아내 혜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지연이 정말 잘 자랐어. 이제 누가 다가와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박 회장과 지연이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왜? 모든 걸요. 저를 지켜주시고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지연아, 앞으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호텔과 모든 직원들도. 지연이의 진심 어린 말에 박 회장은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부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몇 주 후 호텔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우수 직원 시상식이었는데 그 첫 번째 수상자가 바로 정태호였어요. 정태호 부서장님 축하합니다. 박 회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호 씨 덕분에 우리 호텔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모든 직원들이 함께 축하 파티를 즐겼어요. 박 회장과 지연이도 직원들과 함께 어울렸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나이 많은 청소 직원이 박 회장에게 인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호텔은 돌아갈 수 없어요.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맞아, 지연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중요해.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지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 호텔도 따뜻한 곳이 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었어.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연이와 함께 이 따뜻함을 지켜나갈게. 약속할게.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돈은 사람의 본심을 가릴 수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박 회장과 지연이 그리고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마련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박 회장님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딸의 약혼자 민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지연이가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까지. 특히 정태호 같은 젊은 직원이 나이 드신 분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반면에 민호처럼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통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나이나 직업,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